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이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를 최고점으로 이끌었던 고용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의 지난달 4월의 고용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습니다. 고용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. 실업률이 4년 내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이같이 상황이 좋았는데요.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이죠. 이 시퀘스터로 미국 기업들이 지갑을 닫아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예상보다 이 시장의 우려가 기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럼 관련 지표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의 지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의 숫자는 16만 5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. 또 실업률은 7.5%를 기록했는데요. 지난 3일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. 이 전달 고용 지표가 예상에 못 미치면서 9개월 내 최저치로 감소하는 등 저조했기 때문에 더 개선 추세가 돋보이는 상황인데요. 이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결과는 이를 훨씬 웃돌았고요. 이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도 기존의 8,800명 증가해서 14만 8천 명 증가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역시 시장 전망을 웃돌았고요. 이에 따라 2월에서 3월 동안 비농업 부문에서 늘어난 고용자 수는 모두 11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. 이 실업률도 전문가들은 시퀘스터와 세금 인상 영향으로 전달과 같은 7.6%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역시 예상을 깨고 감소했습니다. 4월 실업률은 2008년 12월 이후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네, 이 같은 기대 이상의 4월 고용지표로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신뢰가 다져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와 S&P 지수는 사상 고점으로 끌어올라갔는데요. 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네, 급격한 경기 둔화는 없겠지만은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앞으로는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폴 아슈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반적으로 지표 결과가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여전히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급격한 경기 둔화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 나머지는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. 제조업 경기는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미국의 지난 제조업 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3월의 제조업 수주가 4% 감소했다라는 소식인데요.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3월 제조업 수주가 전달보다 4% 감소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.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2.9보다 악화된 것입니다. 이는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. 상무부는 3월 제조업 수주도 기존 발표 치였던 3% 증가에서 1.9% 증가로 수정을 했습니다. 그럼 이 같은 지표 부진의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가 부진했었고요. 미국의 시퀘스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좀 느려지면서 금속과 광산 장비와 또 군수 제품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앞서 발표된 고용지표 결과로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2분기 수요가 살아나는 것에 대비해서 제조업 수주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블룸버그 통신의 예상치가 나왔습니다. 즉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수요 개선으로 해서 2분기에 제조업 지표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. 이 브리클링 대유어 BNP 파리바 뉴욕지사 이코노미스트는 시퀘스터 역풍이 약해지고 있고 이 글로벌 수요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서 2분기에는 제조업 수주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한편 미국의 4월 ISM 비제조업 지수는 53.1을 기록해서 시장 전망치와 전월 수치보다 모두 낮았습니다. 또 앞서 발표됐던 지난 1일에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4월 제조업 지수도 전월에 51.3에서 50.7로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. 이 지수는 50을 넘기면 경기 확장을 뜻하고요.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주 미국 시장을 이끌 체크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벤 버냉키 의장 등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
지난 3일의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S&P 500 지수는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1600선을 넘어섰고요. 다우지수는 15000선을 돌파했습니다. 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도 1.74%로 뛰었는데요. 이로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난주 전체적으로도 다우가 1.8%, S&P 500이 2% 뛰었고요. 나스닥은 3%대 올랐습니다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더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애플의 주가가 3% 정도 뛴 영향을 미쳤는데요. 아직 지켜봐야겠지만 월가에서는 통설이 있습니다. 좀 살펴보겠습니다. 5월에는 팔고 떠나라라는 기존의 이 통설이 있는데요. 현재는 좀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과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. S&P 500 지수 기준으로 뉴욕 증시는 지난 3년간 5월 이후에 몇 달간 눈에 띄는 하락세를 그려왔습니다. 2010년 5월에는 8% 이상 급락한 뒤에 6월에도 5%대 하락세를 기록했었고요. 지난 2011년에는 5월 초에 1360대였던 지수가 9월에는 1130대까지 270포인트 넘게 빠지기도 했었습니다. 지난해에도 5월 한 달 동안만 6.3% 하락했었는데요. BTIG 글로벌의 댄 그린하우스 투자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으며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서 이번에는 5월 매도 통설이 좀 무시되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5월에 매도하라는 말이 유효하다고 본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와 더불어 이번 주엔 실적과 지표보다는 이 공개석상에 나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연준의 각 위원들의 기조는 이미 모두 알려져 있어서 놀라운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하지만 한 가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. 연준의 출구 전략 시점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벤 버냉키 의장이 10일 오전에 시카고 여는 연례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요. 제레미 스테인 연준 상임이사가 8일 오전에 같은 컨퍼런스에서 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10일에 시카고 연은 컨퍼런스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이 밖에 제프리 레커 리치몬드 연은 총재와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각각 9일 오전에 오후 뉴욕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. 또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같은 날 오후 와이오밍 잭슨에서 경제 관련 강연을 열 예정입니다. 지금까지 미국발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.